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2월 26일) 금요일장 개장됐습니다. 자세한 출발 전략 두 분과 세워보도록 할게요. 뉴스탁 유창희 대표, 메리츠종금증권 김근호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현재의 개장 분위기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개장 상황 어떤가요? 네, 개장 그냥 강보합권에서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상황에서 약간 조정의 느낌도 났었습니다만은 조금 아침에 일단은 강보합에서 출발한다라는 거, 매물대 약간 21선, 61선, 5일선이 모두 밀집되어 있는 구간에서 확인 결자가 필요한 구간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4% 정도 상승을 보여주면서 540포인트대에 다가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 21선 마찬가지로 21선하고 5일선이 좀 밀집되어 있는 구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좀 확인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환율적인 시장을 좀 보신다라면은 전체적으로 1100원대에서 좀 뚜렷한 움직임이 없이 움직여주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엔화 역시 마찬가지로 120엔대를 강하게 돌파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1100원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내년 특별한 움직임이 없지 않는다라면은 내년 한 1월 달까지는 1100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옆으로 행보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선물 차트를 조금 마지막으로 보신다라면은 일단 선물이 조금 강하게 좀 가려고 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제 배당락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1.5 정도 된다는 얘기는 현재 실제 베이시스가 2.5에서 2.8 정도까지도 볼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베이시스는 나쁘지 않다. 그렇다면은 이 정도만 계속 유지가 된다라면은 프로그램이 조금 매수세가 유입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온 선물 쪽으로 해서 수급이 조금 강하게 지난 수요일처럼 매수로 좀 유입이 된다라면은 의외로 지수를 좀 끌어당기는 요인이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같이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일본 시장 개장됐습니다. 약관권 정도 흐름인데요. 0.17% 하락하며 출발됐습니다.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 보죠. 업종별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현재 분위기 어떻게 전개되나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양시장 좀 견조한 모습인데 일단 시간은 지나봐야 결정이 날 것 같고요. 코스 기준으로 비금속, 광물, 의료정밀, 운수장비, 섬유의복, 종이목재, 유통, 의약품, 음식료, 운수창고, 은행, 전기가스 이런 업종들이 좀 강하고요. 비금속 쪽을 좀 먼저 살펴보면 비금속 광물 쪽은 성신양해가 4%, 한일시멘트 2.7%. 지난주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 전에 특징이
이 건설 내장 업체들하고 시멘트 업종들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골조와 관련된 그러니까 건축 외장 쪽하고 내장 쪽 모두 좀 좋았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고, 한일시멘트, 쌍용량의 부산산업, 금비, 한국석유, 삼광글래스, 조선내화, 대림비엔코, 한국내화, 백강소재, 아세아시멘트, IS동서 같은 종목들이 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의료종목 쪽은 DI, 미래산업, KC텍, 우진 모두 다 빨간불 폈고요. 운수장비 쪽 한번 보죠. 운수장비 쪽 같은 경우에는 부산주공이 2% 넘는 상승세, 영화금속도 2% 넘는 상승세, SJM, 대우조선해양, 한일이와 SL, 오토닉, 현대미포조선, 삼원강제, 체시스, 대유에이텍, 현대차, 현대중공업, 화성 RNA, 평화산업, 만도, 대청단조, 화신, 서현 이런 종목들이 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쪽 한 2개 업체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다 대부분이 자동차 부품주들이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좀 견조한 게 섬유의복 쪽인데, 섬유의복 쪽도 최근에 좀 견조하게 상승폭을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성한, BYC, 한세실업, 동일방직, 베이직하우스, 한섬, 일정실업, 아비스타, 제일모직, LF, 인디F, FNF, 대연 같은 종목들이 강보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종이목재를 한번 보죠. 종이목재 같은 경우에는 한솔, 아트원재지, 세하, 대형포장, 영풍재지, 선창산업, 모나리자, 한솔음데코, 한국재지, 페이퍼코리아, 그리고 무림테이프, 깨끗한 나라, 수출포장 이런 종목들 강보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통 쪽으로 한번 보죠.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는 한창, 신일산업, 현대그린푸드, 그리고 대우인터내셔널, 진원생명과학, 한샘, SK가스, 이마트, 한국화장품, BGF 리테일, GS 리테일, 롯데하이마트,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 이런 종목들이 강한 흐름들 나타내고 있고요. 의약품 쪽도 한번 보면, 의약품 쪽은 한독 6.8%, 동아약품, 그리고 삼성제약, 보령제약, 삼진제약, 광동제약, 일동제약, 삼일제약, 오리엔트바이오, 근화제약, 동성제약, 명문제약 이런 종목들이 이 강보합권 또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중소형주 한번 보죠. 중소형주 쪽은 종이목재, 디지털 콘텐츠, 컴퓨터 서비스, 출판 매체 목재, 통신장비, 일반 전기전자, 섬유, 의류, 금속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종이목재 쪽은 동아기업이 5.6%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대림재지 1.63%, 삼육물산 1.05%, 그 뒤를 산성, LNS와 삼법한지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 때 말씀드렸듯이 건설 내장재 얘기를 좀 드렸는데, 오늘 동아기업도 이 동아 혼마루 브랜드 가지고 있는 이 바닥재와 관련된 이 업체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요. 데이터 콘텐츠 한번 보죠. 데이터 콘텐츠는 게임주들이 대부분 또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네요. 파티 게임즈가 8% 넘는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대부 시스터즈, 썬데이토즈, 알서포트, 드래곤플라이, 웹젠, 위메이드, YD 온라인, 컴투스 전체적으로 모바일 게임주들이 역시나 오늘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컴퓨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물인터넷 쪽이 많은데, 오늘은 시그널정보통신, S넷, 오상자이의, 현대정보기술, 링네트, 아이크래프트 같은 종목들이 상위권에 좀 포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일에는 이제 크리스마스 휴장이었고요. 수요일 시장 조금 더듬어 보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오랜만에 유입이 좀 됐는데, 현재 흐름 외국인들 좀 들어오고 있나요? 네, 외국인들 뭐 매수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금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유가지표 시장 19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코스닥은 27억, 그리고 선물 쪽도 176개약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기관들이 한 80억 넘게 좀 매도가 유가증권하고 코스닥하고 거의 80억 전후로 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 기관은 조금 이제 조금 매도를 좀 보여주면서 차익성 매물을 좀 쏟아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의 흐름을 보신다면은 일단은 수요일이죠. 수요일에 상당히 오래간만에 뭐 많지는 않습니다. 5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다만 이제 유가주권 시장의 매수는 좀 큰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선물 쪽을 중심해서 4일 연속
2,000계약 넘는 순매수가 유입이 됐다는 부분들. 어쨌든 지난 만기 이후에 급격히 선물이 좀 매수로 전환되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 이것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 유가증권 시장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물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좀 동반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착안하시기 바라겠고요. 업종별로 보신다면 일단 전기전자 쪽으로 해가지고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 전기전자, 운송장비 쪽으로 해서 조금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 금융 쪽하고 통신 조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통신이 지난 수요일에 좀 하락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오늘 좀 어떤 움직임이 보이는지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1원 하락하며 출발이 됐어요. 1102원 50전에 출발이 됐는데 자세한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 이주원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환시장 동향 체크해 주시죠. 네, 원달러 환율이 하락 출발했습니다. 지난 거래일 대비 10전 하락한 1102원 50전에 출발을 했는데요. 개장 전 발표된 일본의 경제지표가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옌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도 하락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환율은 1,100원대에서 비교적 변동성이 큰 장세를 보일 전망인데요. 먼저 지난 거래일에 달러 인덱스는 하락을 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전 거래일보다 0.14% 내린 89.79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환율은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이 1,106원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포인트 플러스 1원 70전을 고려하면 전 거래일 현물한 종가였던 1,102원 60전보다는 약 1원 70전 정도 상승한 수준이었습니다. 엔화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환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서울 환시에서도 달러원 환율이 상승 시 달러원 환율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연말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으로 1,100원 후반대에서의 상승은 제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 성탄절을 맞아서 주요국 시장이 휴장을 했고 연말 휴가 시즌이라 거래량이 평소보다 적은 점, 그런 점들이 거기다가 연말까지 환율을 움직일 만한 특별한 모멘텀도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거래량이 적은 가운데 실수급 위주의 거래가 이루어질 전망이고요. 1,100원대에서 변동성이 큰 장세를 보일 수 있음에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상 환율 범위는 장 시작 전보다는 좀 낮춰봐야 될 것 같은데요. 1,100원에서 1,110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환시장 동향 오늘 세워봤습니다. 유진투자선물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장 돌발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장 초반 2% 넘게 밀렸습니다. 2조 원 규모의 공사가 영업 정지 처분과 함께 맞물리면서 약세 흐름인데요. 현재는 하락폭 조금 줄여나가고 있네요. 다음은 대명 엔터입니다. 이 장 초반부터 강하게 치고 올라옵니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 독립영화인데요. 독립영화 사상 300만 관객을 넘어섰다라는 소식에 상승 흐름이 좋습니다. 다음 종목은 하이셈입니다. 오늘 상장된 종목인데요. 공모가 2배를 웃돌면서 상한가 직행이 됐습니다. 세 종목 흐름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한 2조 규모 정도의 또 공사 영업정지 처분 때문에 오늘 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살펴보자.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서울시가 산업환경 설비 공사업 이 부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24일에 공시를 했습니다. 영업정지 금액이 2조 2,794억, 최근 매출액의 한 23.3% 수준이고요. 영업정지 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길진 않은데 일단 이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뭐 투자자들이 약간은 시작부터 조금 얼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의 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단 제기를 한다고 하고요. 가처분 신청 자체가 받아들이면 취소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 활동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투자자들의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기간은 굉장히 좀 길지 않고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만큼의 어떤 기간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이제 기술적으로 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가격이 그래도 지금은 39,000원대까지 올라왔거든요. 최근 흐름이 38,000원
이 가격 수준까지는 크게 변동을 하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바닥권이 한 38,000원 수준 정도 가격권 되는 거죠. 38,000원부터 39,000원. 결국에 오늘은 어떻게 보면 뉴스로 인해서 좀 매물들이 많이 나왔을 때 이럴 때는 오히려 기회였지 않나. 밀렸을 때는 기회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수급도 뭐 그렇게 지난 이 연휴 전에,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에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좀 순매수 기조를 보여줬거든요. 이런 모습을 좀 봤을 때는 일단 바닥권에 있는 것은 분명히 맞다. 여기서 그렇게 큰 충격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적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종목은 대명 엔터프라이즈인데요. 대명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니마 강을 건너지 마오, 이 영화에 굉장히 좀 대박이 났다. 이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대명 엔터가 결국에는 대명그룹 내에서 굉장히 좀 효자로 소문이 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개봉한 지난달부터 27일, 지난달 27일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 대명 엔터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그 이유가 이제 흥행이 잘 된 거죠. 이 영화에. 이 내용이 이제 89세 소녀 감성의 할머니와 이 할아버지의 어떤 사랑을 그린 이 영화인데, 이게 중요한 게 굉장히 좀 독립 영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와 비교되는 게 원앙 소리하고 좀 비교를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좀 관객 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투자 자금 대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벌어들인 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 뭐 수익도 굉장히 좀 좋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명 엔터가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명 엔터 같은 경우 고점에서 좀 밀린 경향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지금 1,100, 한 4,50원, 그러니까 결국에 1,200원대를 돌파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직전 고점이었던 1,300원도 가고 그 이상도 할 텐데, 거기까지 가려면 거래량이 지난번에 많이 터졌던 대로 좀 터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뭐 그때 당시에 주가가 급등할 때 1,000만 주 정도 나왔었는데, 그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좀 나와주면 해볼만 하다. 근데 지금 수준으로는 조금 거래량이 모자르지 않나,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에 따라서 좀 주가는 변동성이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하이셈 같은 경우는 상장 첫날인데 굉장히 좀 급등을 하네요. 이 하이셈이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 마지막 공정인 반도체 소자의 전기적인 기능 검사, 요거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인데, 공모주의 청약 최종 경쟁률이 72.16대 1이었고요. 그리고 이 SK 하이닉스 쪽 매출이만 316억 정도,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98% 정도 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이 하이닉스발의 어떤 수주 물량을 등에 업고 상장 첫날부터 굉장히 센 공모가, 그리고 거기에서 또 급등.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죠. 오늘 과연 어디까지 종가에 어디까지 버텨줄까? 만약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면 주가는 뭐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오늘 이 견조하게 넘어간다면 한 다음 주 초까지, 아니면 중반 정도, 한 2, 3거래일 정도는 더 견조한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실적 개선과 배당 확대 기대감이 1% 이상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관절염 치료제를 생산하는 업체죠. 휴메딕스가 오늘 상장이 됐습니다. 공모가 웃돌면서 현재 12% 정도 강하게 치고 올라서네요. 다음 종목은 녹십자 MS입니다. 이 상장 이후 6거래일 연속 상한가, 그야말로 놀라운 흐름을 보였는데요. 7거래인 오늘은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좀 아닌가 싶어요. 세 종목 흐름 확인해 주시죠. 네, 일단은 그 현대글로비스가 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배당 확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원화 약세, 그러면서 이제 벙커 CU 가격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수익성이 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주가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지금 28만 4천 원 정도에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뭐 현대차의 글로벌 판매 대수는 여전히 조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반영이 됐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6% 정도 상승해서 1,72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 저점 대비 좀 올라왔던 부분, 한 10% 이상 올라왔던 부분들도 있었고, 지금 모든 이평선이 지금 밀집되어 있는 구간에서 딱 걸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29만 돌파업을 하긴 하셔야지 추세가 좀 전환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접근하시길 바라겠고요. 휴메딕스가 오늘 첫날 상장을 했는데요.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공모가가 28,000원인데 거의 뭐 100%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공모가보다 2만 정도 이상 올라오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고관절염 치료제이기도 하고요. 저만액을 생산하기도 하는데, 이제 천연 생체 고분자 히알루론산을 생산을 하는데, 이게 이제 닭 벼슬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소의 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재료를 좀 추출해내서 그 미생물을 좀 발효를 해가지고 만드는 것인데, 히알루론산 쪽에서는 후발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약 한 23%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부분들, 상당히 기술력이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시원스의 자회사이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은 뭐 오늘 첫 상장이 된 거라서 이것이 어떤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합니다. 최근에 공모주 흐름을 보신다라면은 조금 상승을 좀 보여주는 경향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대안주가 없다 보니까 공모주 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상한가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한 5만원 정도, 그러니까 48,000원에서 5만원 사이가 1차적인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무리하게 추경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좀 확인을 하면서 좀 시간 텀을 뒀고 대응하시는 게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공모주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공모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회사가 있죠. 녹시자 MS가 오늘 거의 한 7거래 만에 거의 약세를 좀 띄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많이 올라올 만큼 올라왔죠. 공모가가 6,000원이었는데 지금 뭐 22,000원 단기 고점을 찍고 오늘도 아침에 상승 출발했었어요. 그랬던 걸 감안한다라면은 거의 한 4배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뭐 진단시약이라든지 혈액배, 혈액투석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사업을 확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면역 신장이라든지 뭐 분자 진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뭐 상당히 높은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뭐 단기간에 4배 가까이 올랐다는 얘기는 좀 거품이 껴져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시자 MS는 추가적인 상승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부터는 좀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요. 다음 종목입니다. 현대 그린푸드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흐름이 좋아요. 자, 이제 지주사로서의 역할이 커지면서 그에 따른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감이 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에스코넥입니다. 이 삼성전자 메탈 케이스에 수조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함께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호 AL입니다. 400억 원 규모의 계열사 지분을 처분한다라는 소식 현재 상한가 직행돼 있는데요. 세 종목 흐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는 뭐 지주사 프리미엄 기대감이 또 나오네요. 이제 현대 그린푸드가 현대 백화점 그룹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보유한 최상위의 지배자로서 향후 이제 사업 지주회사로의 프리미엄이 굉장히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너 일가의 지분 가치 증대를 위해서 성장이 좀 필요하고 현대 그린푸드가 핵심 계열사로서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좀 나왔고요. 또 향후에 이제 M&A를 통해서 종합적인 식품 기업으로의 도약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네요. 전체적으로 하나는 지주사 프리미엄이고 지주사 전환 후에 어떤 이 성장 프리미엄 이런 것까지 좀 다 얘기를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주가죠. 지금 이게 19,000원 제가 봤을 때 19,000원, 2만원 이 정도 가격을 가야 이제 새로운 또 상승권에 좀 최근에 진입할 수 있어 보이는데 아직은 그런 게 좀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좀 주가에 한번 이런 호재들이 좀 반영되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박스권을 뚫으려면 19,000원에서 20,000원 정도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상승하기 위해서는 프리미엄을 반영했다고 해도 일단 박스권 상단을 좀 뚫는 게 가장 급선무이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 메탈 케이스의 조단위 투자 때문에 또 강세가 좀 나오고 있네요. 이 삼성전자 쪽에서의 메탈 케이스, 최근에 이 메탈 케이스가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죠. 이슈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메탈 케이스가 생각보다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메탈 케이스 관련돼서는 판단들을 좀 잘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에스코넥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이슈들 때문에 사실은 본인들의 이슈는 아니죠. 전방업체의 어떤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서 후방업체들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죠. 왜냐하면 이 전방업체들에 내려오는 어떤 물량들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수주 물량이 늘어나면 실적도 좋아진다. 뭐 이런 스토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코넥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인정을 받는 것 아닌가.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지금 뭐 PER이 한 6배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부품업체들이 굉장히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뭐 6배가 나와도 단순히 밸류에이션 매력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있었는데 뭐 최근에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요. 다 IT 종목들, IT 부품주들은 생각보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은 대오AL입니다. 대오AL 같은 경우에는 계열사 지분 처분 소식 때문에 또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 24일이었죠. 대오AL의 이제 계열사인 대오하이텍 주식 60만 주를 대오 차량에 전량 매각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처분 금액이 421억 2,584만 원. 자기 자본 대비해서는 125.5% 수준이고요. 알루미늄 자동차 산용 소재 산업 집중 육성, 자산 효율화를 통한 재무 건전성 강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식을 매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 상한가로 좀 직행하는 모습 자회사 지분 매각을 하면 결국에 재무 구조 개선 왜냐하면 현금 유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저희가 되죠. 새로운 또 이 신규 사업이나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근데 이제 대오하이텍이 지난 8월에 분식회계에서 경영진 배임설 이런 거에 휘말렸었고 전체적으로 좀 어수선했는데 그러니까 좀 내부적으로 어수선한 부분을 좀 정리한다. 이런 의미도 굉장히 좀 크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상한가 직행을 했는데 지금 뭐 판단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120선이 1,500원 정도인데 1,500원 넘어야지 상승은 더 나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차익 실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신양해입니다. 호실적 관련한 기대감도 들어오고요. 이 시멘트 사업 M&A 수혜 전망도 함께 들어오면서 2%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게임 쪽 흐름도 좋습니다. 파티 게임즈 일본에서 대박이 났다고 해요. 아이러브 파스타가 일본 애플 앱스토어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 들어오고 있고요. 데브 시스터즈입니다. 쿠키런2 이와 관련한 신작 모멘텀에 5% 가까이 상승하고 있네요. 세 종목 흐름 확인해 주시죠. 네, 성신양해가 한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4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고 또 이제 시멘트 업체들이 지금 이제 M&A라든지 구조조정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무리된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남아있는 시멘트 업체들이 약간 과점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좀 크게 좋아질 수 있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었고 오늘도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실적 개선 기대감은 계속 작용하고 있죠. 내년에도 올해만큼 좀 좋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시멘트 업체들이 잘 가다가 한 여름부터 좀 급격히 좀 하락을 했던 경향이 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신양해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한 10,000원 가격대가 조금은 매물대에 쌓여 있기 때문에 지금 무리하게 추격 매수 하시기보다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좀 하긴 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게임주들이 좀 흥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파티 게임주, 데브, 시스터즈 모두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게임주들도 좀 강세를 좀 띄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연말 이제 방학에 들어가게 되고 또 긴 겨울 방학에 또 날씨도 춥기 때문에 외부 외출을 많이 안 한다는 부분들, 그렇다면 게임을 좀 많이 하겠죠.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파티 게임즈 같은 경우는 아이러브 커피라는 게임이 일본에 진출해가지고 일본 애플 스토어에서도 1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인기를 끌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데브 시스터즈는 뭐 쿠키런 1은 이제 마무리됐고 쿠키런 2가 이제 곧 이제 출시를 하는데 이것이 또 위챗을 통해 가지고 중국에 진출한다라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 일본에서 좋은 성과, 하나는 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저점 대비에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 어떤 추세를 계속 상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데브 시스터즈는 한 45,000원 돌파 여부를 하긴 하고 접근하신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파티 게임즈 역시 마찬가지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회사라는 점 감안하신다라면은 마찬가지 매물이 좀 쌓여 있다라는 거 3만원 정도 안착 여부 확인하면서 접근하셔야지 조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돌발 종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뉴스탁 유창희 대표, 메리츠종금증권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증권사별 투자 전략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5인의 투자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먼저 최혜승 차장입니다. 금일 시장의 상승과 하락보다는 이제 29일 배당락에 더욱 집중하자라고 하셨고요. 정영훈 팀장입니다. 배당 기준일, 역시나 배당과 관련된 종목별 차별화가 예상된다라는 의견 주셨네요.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역시나 시장의 방향성, 지수의 흐름보다는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주목하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입니다. 역시나 오늘 배당 기준일, 배당 관련주를 주목하자라고 하셨네요. 안상현 대리입니다. 1월 효과 기대를 하면서 분할 매수 관점을 유지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투자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 최희승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나 연말 배당과 관련된 흐름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오늘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일단 연말 배당 예전보다는 좀 더 이제 아무래도 세금 문제와 관련해서 대기업들이 배당을 조금 더 이제 늘리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현대차까지도 이제 자사주 매입 플러스 또 배당을 늘리겠다는 또 기사가 나오면서 최근에 시장을 좀 지탱해줬던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배당과 관련돼서 지금 오늘 뭐 어떤 추가적인 매수를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매수를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개별주들, 최근에 올해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컴투스랄지 내추럴 엔터텍이랄지 이런 종목들이 실적도 상당히 좋은데 최근에 양도세 룰과 관련해서 좀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왔었던 종목들을 재매수하는 타이밍을 오히려 보는 게 그런 배당을 노리는 전략보다는 좀 더 바람직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29일 오늘까지 매수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29일 내일부터는 또 오히려 매도를 해도 배당 권리는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 부근이 아마 좀 단기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좀 높다 보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매수하고 싶었던 종목들 내일 시초가부터 분할 매수 전략으로 좀 공략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뭐 이번 주뿐만 아니라 좀 당분간 좀 시장을 예상을 해보자면 지금 올해는 산타랠리가 유독 좀 없었죠. 그래서 국내 증시에는 일단 뭐 다우지수나 이런 글로벌 증시에서는 뭐 신고가를 갱신하는 흐름들이 계속 이어졌는데 우리나라만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왕따를 좀 당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런 산타랠리가 없었던 그런 분위기가 1월에도 큰 기대 효과는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중소형주들 선별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면서 연말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 정도 아주 좀 미비할 수 있겠지만은 좀 완만한 상승 마감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1950에서 50전후에서 좀 마감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40포인트 전후에서 올해 시장을 좀 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시장만 좀 소외가 됐어요. 국내 시장에는 산타랠리의 흐름이 없었습니다. 자, 전략은요, 2014년도 상승폭이 컸던 종목군 위주로 재매수를 노려보자라는 의견 주셨네요.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서초지점 최희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예병군입니다. 오늘도 이제 장은 출발이 됐는데요. 이제 연말장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신년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고, 이제 내년에는 과연 어떤 것들을 준비해서 어떤 것들이 이제 주도주가 될 것인지를 한참 고민해 봐야 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뭐 사물 인터넷은 여전히 변함없는 주도 섹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물 인터넷도 변화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주도주군의 변화 움직임들이 조금씩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 대형 종목군들과 지난 종목군들 위주로 살펴보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형주 쪽 크게 지금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연말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연말 배당을 받고자 하는 쪽과 배당을 피해 나가고자 하는 쪽에 어떤 부딪힘이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승에도 제한적 요인이 있다, 이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어.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폭 상승세, 거의 강보합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자동차 쪽도 역시 마찬가지고, 조선, 정유화학 할 것 없이 전부 지금은 크게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크게 좋다고 볼 수도 없고 나쁘다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금융주는 여전히 보시면 안 된다. 은행, 증권주 이런 거 보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은행, 증권주들은 오늘도 별로 좋지 않은 모습들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금융에 대한 부분들이 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 핀테크를 통해서 이 금융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꼭 좀 참고를 해보세요. 결과적으로 지금 생보사들은 또 제가 계속 생보사, 손보사 다들 괜찮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생보사, 손보사는 여전히 좀 좋은 모습들로 재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생명 같은 경우 이제 또다시 거의 다 회복을 해버렸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도 여전히 사물 인터넷 쪽은 강합니다. 코코미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고, 효성 ITX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고, Snet 이제 코코미 거의 10,000원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해 보시고, 지금 유양 DNU라든가 이런 와이파이 관련주들도 급하게 또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사물 인터넷의 매기가 어느 정도 쏠리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 사물 인터넷은 제가 단기적 섹터가 분명히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요. 인성정보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여전히 사물 인터넷 관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연수 4만원대를 또 회복했습니다. 그죠? 4만원대를 회복했고,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지금 매기가 사물 인터넷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섹터 쪽으로 많이 몰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른 섹터 쪽에 좀 좋지 못한 그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이나 디스카운트주도 다시 재상승 쪽에 지금 와 있는데, 자, 이걸 따라 들어가긴 좀 힘들겠지만, 자, 요거 어느 정도 조정 구간에서 다시 보셔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 후광통 관련해서요, 중국 주식들이 물론 여러분들이 다루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중국 주식들이 지금 급하게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주식뿐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주식들이 굉장히 급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광통 관련해서 저희가 더 연구를 해서 정재훈 멘토하고 저하고
여러분들께 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대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후광통 관련해서 어떤 업종 대표군들을 좀 뽑아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후광통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투자 전략을 뭐 비중을 다 실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한 20% 정도만이라도 후광통 관련해서 조금 비중들을 잡아 나가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했던 얘기들을 또 중점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내용이 기획 3000포인트인데 우려감이 완화되는 모습이다. 이번 주에는 제가 우려감이 완화되는 모습이다. 결과적으로 공매도 리스크도 감소하고 있고 연말 배당에 대한 매력도로 주주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에서 아마 이런 연말 배당에 대한 주주 의결권, 즉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는 감소하고 매수 세력은 붙을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렸었죠. 그러면서 금융 과세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상승의 제한적 요소는 있겠지만 분명히 상승한다는 부분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여러분들 월요일 날 좀 참고가 됐으면 이번 주 한 주는 조금 관망하면서 좀 즐기는 투자가 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화요일입니다. 간다 확 간다를 통해서는 금융의 변화, 그러니까 핀테크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죠. 플랫폼 회사들이 확보한 유저로 금융 상품들을 제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여러분들 그 구글에서 여러분들 구글 월렛이라고 부르죠, 그죠? 카카오에서는 카카오페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라인에서는 라인페이라고 부르고 알리바바에서는 알리페이라고 부릅니다. 애플에서는 애플페이라고 부르죠. 그들이 이런 유저들의 돈을 확보해 놓은 상황에서 그 확보해 놓은 돈으로 그러니까 금융처럼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높은 이율과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성 금리로 더 높은 이율을 제시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에서 금융의 변화는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후광통의 그 지금 유저 수가 3억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3억이에요. 3억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유저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죠. 이베이가 지금 1억 5천만 명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면 이 지금 두 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이 알리바바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고, 지금 거래되는 돈으로 봐도 하나로 환산하면 한 670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판매자가 있을 거고, 구매자가 있을 거예요. 그들의 돈이 전부 그쪽에서 들어와서 일단 빠져나갔다가 들어왔다 빠져나갔다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하루를 묶어둬도 CMA처럼 높은 변동성 금리를 적용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묶어둘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리페이 쪽으로, 라인페이 쪽으로, 카카오페이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 이게 핀테크 산업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금융주들은 좋지 못하다 이런 얘기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금융주 좋지 못하니까 들어가지 마십시오 했던 이유가 거기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주 급락 나왔었죠. 금융주 급락 나왔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전자결제 관련주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KG 모빌리언스, KG 이니시스, 다날, 한국사이버결제가 오늘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죠? KG 모빌리언스, 특히 KG 이니시스가요. 그리고 NFC 관련주로는 UV벨럭스가 오늘 좀 좋고요. EMW, 그 다음에 일원이 오늘 좀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트론도 역시 NFC 관련주예요. 코나아이도 마찬가지고요. 솔라시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수요일이죠. 간다 또 간다에서는 다우가 사상 첫 18,000대를 진입했다. 다우가 예상보다는 진짜 많이 올랐어요. 근데 우리 장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해서 굉장히 애석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 글로벌 증시 훈풍이 연말장을 주도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시고요. 국제 유가에 대한 걸림돌은 여전하기 때문에 자, 이걸 피해가고 그러면 글로벌 증시의 훈풍을 좀 맞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적당히 들어온 것이 적당히 좀 조정이 들어온 것이 뭐냐?
이렇게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바로 게임 관련주였어요. 게임 관련주였는데 게임 관련주들을 지금 보면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관련주 썬데이 토즈하고 컴투스 조이시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조정 구간인데 이런 때 좀 적당히 매수세를 좀 붙이셔서 매수를 좀 하시다 보면 분명하게 매기가 이쪽으로 다시 오게끔 돼 있다. 이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지금 주가라는 것은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등했을 때는 이거를 중간에 잘라내 버리면 자 S넷도 마찬가지고 코컴도 마찬가지고 중간에 잘라내 버리면 따라가지를 못해요. 이 따라간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무리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점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런 산업군들을 미리 파악해서 미리 들어가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주가가 흔들릴 때 여러분들의 심리가 흔들리고 이게 결과적으로 제 얘기를 계속 안 듣고 있다 보면 본인이 잘못된 오판단을 내리시죠. 그래서 오인된 판단을 가지고 올라오는 구간에서 밑에 다시 잡지 뭐라고 단타로 대응을 했는데 이게 확 튀어버립니다. 그럼 못 잡죠. 근데 그 위에서 잡아갖고 이번에 또 한 번 흔들었어요. 그죠? 심리상 못 견딥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 자꾸 결과적으로는 주식은 관리가 필요한 그리고 굉장히 강한 얘기들이 필요한 곳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드러나오는 섹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셨기 때문에 알 겁니다. 바로 사물인터넷이죠. 이 사물인터넷이 이렇게 대장주가 되는데 그 전부터 올해 여름부터도 계속 얘기를 드렸던 여름부터 여러분 주구장창 얘기를 드렸던 사물인터넷입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도 시장에서 강한 주도주권을 형성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 여러분 제가 이 프로그램이나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다른 산업 섹터의 성장과 쇠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말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너무 발빠른 매매보다는 조금 관망하면서 지켜보시는 전략이 좋다는 걸 꼭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 초반부터 상승과 하락을 오가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1946선에서 보합권 정도에서의 흐름인데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소폭 줍니다. 현재 10억 원 정도. 반면 기관이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과연 오늘 장에서도 기관이 시장을 받쳐줄 수 있을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2014년도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연말에 관한 실망감보다는 연초에 관한 기대감으로 오늘 시장도 대응하시기 바라면서 전체적인 지수 큰 그림을 보시기보다는 종목별, 선별적인 접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